다음은 박범계 간사님, 네, 신문해 주시죠. 가기 전에 임지봉 교수님. 짤막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예, 교수님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김선택 교수님, 아까 말씀 잘 드렸고요. 자,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사기 헌법농단을 하고 있어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니까, 그래서 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어제 오늘 평의가 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내부 행위에 불과하다. 그냥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지명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은 지명행위에 가까운 것이고 지명행위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면 임명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고 이런 가상적 정치적 시나리오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농단이다.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의해서 휘둘려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헌법농단이자 유린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유린이죠. 예. 일국의 총리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놀리고 있어요. 기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이것은 마땅히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이든 헌법소원이든 가처분을 내려야 함이 헌법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 또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님 두 분 다 권한대행인데요. 이분들이 위헌행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한 석 달 정도 임명장을 안 줬고, 헌재에서 주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25일 동안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위헌행위, 위법행위를 했는데 매일매일 위헌, 이런 거에 대해서 헌재의 어떤 판단이 있어야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위헌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헌법연구자로서 저는 그래서 이런 위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탄핵소추를 해서 파면 결정을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최상목 대행. 네. 2월 27일 날 권한쟁의 심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 자, 근데 3월 4일 날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작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언급이 없고 구성원이 똑같은 간담회를 열었어요. 사전에.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무회의 작동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식의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두 분을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이 많은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제2요구권을 포함해서 모든 결정할 때 국무위원 간담회 통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얘기할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기구고 거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들과 공식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논의 안 한 거예요. 간담회라는 법대 나오셨죠? 그냥 법조인이 아니에요. 법기술, 법꾸라지 같은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두 번째,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요? 본인이 재판관입니까? 본인이 판사예요? 왜 헌법재판소가 지금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7일 날 명백히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행위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동안 이렇게 뭉겼습니다. 가짜 국무회의하고 구속력 없는, 그리고 여야 합의 의논을 하는데, 그러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소위 말해서 인사청문 때의 여야 합의 공문 외에 권한쟁의 심판 이후에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까? 별도로 두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되고 그랬습니까? 다 변명이에요. 거짓말이고, 이게 오늘날 일국의 경제를 책임진다고 하는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거짓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채 문제, 나라를 팔아버린 거예요. 나라를 팔아버린 시장에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2억 원에 가까운 장기 미국채를 환율과 역으로 진행되는
바로 그런 것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다 이게. 거짓말, 위선, 더군다나 국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경제부총리. 경제 지표는 또 어때요? 뭘 잘합니까? 미국에 갑니까? 세상국 대회가 없어도, 세상 부총리 없어도 경제 잘 알려들 하겠어요. 없는 게 나요. 답변해 보세요. 네, 뭐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한 말씀만 올리면은요, 제가 외화를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외화국채 샀기 때문에 환율의 문제는 잘못된 지적이시고, 그다음에 한국 국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5분간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 대행들이었어요. 임명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임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된다.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무법적 논리이고 근거도 없지만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장한테 보냈어요. 정계선, 조한창 등 임명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더더욱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진 않지만 마용주 대법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갠 거예요. 대법관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청개구리 대행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위헌 행위다. 헌법재판소법 67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헌재 결정에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장관, 네. 기속이라는 뜻을 아세요? 네, 뭐 모르죠? 몰라서 그런 거죠? 뜻은 압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 기속한다. 얘기해 거기에 보세요. 따라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몰랐구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속한다는 것은 남을 강제로 얽매여 자유를 빼앗는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얽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김선택 교수님께 시간을 나눠서 여쭙겠습니다. 1분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1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는 헌법적인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 들어보니까 뭐 사고와 고리에 뭐 그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법에 있는 모든 권한에는 명시적인 한계가 있고 또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거나 고리됐을 때 그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해야 될 권한이고 하지 말아야 될 권한이 있어요. 권한대행은 타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아주 제한된 한시적인 기간만 권한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됐을 때는 차기 정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임명권 행사할 때 차기 정부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선취해서 침탈해서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법리를 놓고서 이 대국민을 중개되는 이 국회 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자, 김선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임지봉 교수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헌법 학회 학자들의 다수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상유지설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총리 입장에서나 혹은 국무총리 입장에서 대행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임시적으로 이 권한을 대행하는 내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권한 대행의 임명권은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해 놓은 분을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 대행의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이번에 현재는 또 그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 111조 3항에서 헌법적 의무가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지막 참고 자료로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보수 인사들의 의견도 참고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서는 진정한 정통 보수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좋으시겠어요? 그쪽 넘어가시더니. 제가 얘기할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분들조차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진정한 보수가 사라지고 극우만이 지금 날뛰고 있다고 이분들의 충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국민의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을 좀 마치고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회의 출석 관계도 있기 때문에 3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